일본 직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 내용은 살짝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일본 직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확실하게 이득이 된다고는 말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국내 고환율 전략이죠. 지금 여기 코덱스 미국 S&P 500, H,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금 계좌에서 하고 있고, IS 계좌에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일반 계좌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의 목표는 뭐냐면,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의 비율이 1대1이 되는 게 지금 포트폴리오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달러 자산은 네, 이거는 뭐 3펀드 전략과 흡피 전략이 있죠. 네, 흡피 전략이 있는데 뭐 요거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고환율에서는 지금 요 국내 이 ETF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원화 이쪽 국내 요쪽이 좀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 원화가 지금 비중이 많이 커져서 이거 지금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될 때 다 바꿔서 이제 달러 투자를 해야 돼. 3펀드 전략이랑 흡피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환율이 낮아지면.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15.4%의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내는데, 이것도 이제 맥시멈 뭐 2천만 원까지가 안정적이에요. 이게 넘어가면 이제 근로소득과 이제 합산이 되니까 뭐 이게 넘어가지 않게끔 또 조절을 해야 되고요. 2천만 원 이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란 금액은 뭐 한 1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20%다. 그죠? 이게 뭐 지금 이 저환율이 되는 게 뭐 짧게는 뭐 몇 개월, 1년 안에도 될 수 있지만 길게는 뭐 2, 3년, 3, 4년 후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1억을 투자했으면 20%, 1년에 10%만 되더라도 넘죠. 그래서 적당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못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3대 5 정도 비율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저환율이 됐으면 그때 이제 계속 미국 쪽을 매수를 하면 되겠죠. 이제 이 국내 쪽은 좀 잠시 보류하고 지금 이제 고환율 전략을 쓰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맞춰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이거 이제 뭐 개인 뭐 성격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각적으로 이제 이 2천만 원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한 게 뭐 삼성전자 주식이나 그 다음에 뭐 은행 ETF가 있었죠. 요게 이제 환율이랑 조금 환율이 내려갈 때 조금 올라가는 종목들이고, 뭐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은행 ETF는 지금 금리가 인상되니까 뭐 요거는 뭐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겠다,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두 개가 다. 이렇게 뭐 예상되는 그런 투자 이런 방법은 없죠. 시장의 미래는 모르니까. 대략 그럴 것 같아서 했는데, 역시나 제 예상과는 딱 떨어지진 않고는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뭐 지금 이쪽이 이제 제 생각에는 너무 많다라고, 국내 ETF가 너무 많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어서 이제 요런 거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저환율 되면 바로 팔고 미국 직투로 가려고 하는 거죠. 삼전이나 은행 ETF는 바로 미국 직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저 환율만 되고 삼성전자나 은행 ETF가 뭐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기면 뭐 바로 넘어갈 생각으로 있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일본 직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또 알게 되니까 이거 지금 삼성전자나 은행 ETF 사는 거 못지않게
일본 직투도 괜찮은 것 같다. 일본에서 S&P 500을 사는 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며칠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저의 경우예요. 저의 경우라서 저한테는 일본 직투가 필요한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원화 비중이 지금 너무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일본 직투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 달러 강세이고, 달러 강세일 때는 같이 이제 묶여서 오는 게 이제 원화 약세와 일본, 그죠? 일본 엔의 약세입니다. 그 N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이따가 그래프도 좀 보여줄 텐데, 조금 다르게 거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러가 강세일 때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 안전자산으로 자금들이 몰릴 때는 또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그 일본 엔화와 달러도 조금 안전자산으로 갈 때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그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경제적인 문제라서 그런지 지금 달러는 계속 강세인데 원화 약세, 엔화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약세예요. 지금 엔화가 지금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금 원화를 엔화로 바꿔서 일본에서 미국 S&P ETF를 매수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러가 강세일 때 원화가 약세가 되겠죠. 그래서 국내 S&P 500 해지된 거, 고환율 전략이죠. 바로 지금 이 부분 고환율 전략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지금 일본 직투인데요. 네, 미국 달러가 강세이고 엔화가 약세일 때 일본 시장에서 S&P 500 마찬가지로 해지를 사야 되죠. 해지를 매수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요 방법이 좋은 점, 요 방법의 장점은 여기 나와 있는 수수료와 다변화, 그 화폐 다변화. 그러니까 지금 달러랑 원화로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엔화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다변화가 좋을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엔화의 위상이 이게 만약 계속 낮아지면 어떡하냐. 지금 간혹 이제 일본의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지금 잘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런 뉴스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만일 진짜 일본의 위상이 약화되면 엔화가 정말 계속 약세로 된다 그러면 지금 요 일본 직투 전략은 실패가 되는 겁니다. 실패. 그래서 이제 저는 글쎄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리는 일본 뉴스는 다른 이런 그 증권 게시판이나 이제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일본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이제 일본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전체적인 거를 정확히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그 엔화라는 게 그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3대 기축 통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직투에 조금 거부감이 조금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성, 정말 엔화가 계속 약화가 되면 이 일본 직투의 방법은 별로 안 좋고요. 단지 지금 수수료, 이따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수수료가
해지인데도 불구하고, 네, 일본 요 수수료인데 해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0.08. 지금 한국은 코덱스 미국 S&P 500이 0. 거의 3인가요? 네, 좀 많습니다. 0.3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해지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죠. 해지 비용이. 근데 여기는 해지 비용이 들어갔는데도 0.08이면 거의 지금 미국 수준 아닌가요? 미국에 0.03도 있나요? 부가 그런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0.08이면 좀 저렴한 편이라서 그래서 요것도 좀 괜찮다. 일본 지금 때마침 일본이 지금 굉장히 약세이기 때문에 좀 뭐 환전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글쎄요, 뭐 제가 보는 거는 한 7대3 정도의 수익 볼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네, 요거는 이제 게시판 요 주소에 가시면 요 내용이 있는데요. 어쨌든 일본에서 그러면은 매매할 수 있는 거를 보시면은 네, 그 번호가 25633입니다. 일본 그 도쿄 시장에서 2563의 ETF가 아이쉐어 S&P 500 ETF 해지예요. 해지된 거가 지금 블랙락 아이쉐어니까 블랙락이죠. 블랙락에서 지금 일본 그 뭐 지사라 그래야 될까요? 그쪽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고요. 0.08이에요, 수수료가. 그래서 좀 매력적입니다. 해지된 게. 그리고 이제 10주씩 사야 되는데 10주씩 지금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2,700원 정도 되죠. 2,700원. 그러면 27,000원. 10주니까 27,000원. 그래서 10주씩 사야 되는데 3만 원도 안 되니까 살만하다. 10주씩 사야 되니까요. 그리고는 뭐 다른 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수수료적인 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그 채권 쪽이에요. 그래서 블랙락 쪽을 저는 이제 다 선택을 했고요. 물론 요거보다 이제 조금씩 채권 쪽에서 보면 조금씩 더 수수료가 낮은 것도 있고요. 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금액 자체가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거는 아이쉐어즈 미국채 장기채죠. 20년 거 해지. 네, 요거 보시면은 17,000원 정도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주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8,000원 정도인데 10주니까 요거는 이제 8만 원이 되겠네요. 요거 중기채, 단기채죠. 단기. 그 다음에 이제 7년에서 10년 중기채도 한 주씩 사는데 뭐 2만 원 초반대에 이렇게 되고요. 수수료는 0.15.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살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 시장에서. 자, 그러면 지금 이 고환율 전략에 대해서 지금 고환율 전략은 이제 스위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된 거를 나중에 언해지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 매도가 되죠. 매도가 되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지금 이 뭐 양도소득세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해외 직투일 때 양도소득세고 요거는 뭐 배당소득세 뭐 이제 국내 ETF는 이런데 어쨌든 소득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수익금에 적용이 되고요. 증권사 거래 수수료 우리가 이제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지금 그 앱을 설치해서 쓰고 있는 뭐 증권사 뭐 KB증권 뭐 신한금융투자 뭐 미래에셋 뭐 이런데 증권사에서 거래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 뭐 코덱스냐 타이거냐 뭐 아리랑이냐 하는 그 자산운용사에 내는 수수료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수수료가 3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요 증권사 거래 수수료랑 운용 수수료는 둘 다 합쳐봤자 뭐 운용 수수료도 뭐 0.2%에서 뭐 레버리지 있는 것들이 뭐 0.9% 뭐 이렇게 1% 이내고
거래 수수료도 되게 저렴하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지금 이벤트나 이런 거 하면은 거래 수수료가 엄청 낮죠. 그래서 증권사 거래 수수료, ETF 운용 수수료 뭐 다 해도 1% 미만으로 잡아도 되고요. 단지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15.4%와 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22%. 그러니까 이게 두 자리라서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자,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토탈 2,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이 소득세는 154만 원 혹은 220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15.4면 154만 원, 22%면 2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요게 2,000만 원에 대해서는 7.7% 혹은 11%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4%, 22% 하니까 되게 크지만 이거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또 전체 금액으로 보면 이렇게 좀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10%의 수익을 얻었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뭐 1년에 10% 정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은 이제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100만 원이 되겠죠. 1,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은 뭐 15만 4천 원 혹은 22만 원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1,100만 원에 대해서 보면 1.54% 혹은 2.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우리가 이제 요 정도의 확률이 좀 제일 많죠. 10%가 됐을 때 이거를 매도 후 직투로 가는 거. 예, 그때 뭐 15.4나 22% 내고 가면 손해 아닐까 막 이러지만 실제 전체 금액에서 보면은 뭐 2.2%입니다. 많아야. 그러니까 그만큼을 내고 이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10% 이득일 때 뭐 1.54, 뭐 2.2인데 이 증권사 수수료와 ETF 운용 수수료를 계속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죠. 이게 뭐 0.2%를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은 심사숙고한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죠. 뭐 어떤 거 보면은 뭐 진짜 1%짜리도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 그러면 이 운용 수수료는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근데 이 지금 요 수수료는 뭔가요? 매도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는 정말 매도할 때 한 번만 내는 거거든요. 한 번 내는 게 뭐 1.54%, 22.2% 이렇게 되는데 매년 내니까 정말 이 수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매년 전체 금액에다 내는 거예요. 이 증권사 수수료는 이것도 이제 매매할 때만 내는 거니까 이것도 빼지만 이 운용 수수료는 매년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거죠. 증권사 수수료도 사고 팔 때만 내는 거고 이 소득세도 수익에 대한 소득세도 사고 팔 때만 내는 건데 ETF 운용 수수료는 매년 떼간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낮아야 된다. ETF 운용 수수료는 낮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100%의 수익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100%의 수익률이 돼도 11%나 7.7%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원금이 더블이 돼도 그럼 지금 이거를 왜 계산했냐면 우리가 고환율 전략에서 해지에서 언해지로 갈 때 요 환율 전략, 고환율 전략에서 우리가 뭐 10%를 본다. 그러면 자, 이 원금이 더블이 될 때도 이 전략을 써서 하면 매도를 해도 비슷하다. 매도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원금이 100%의 수익률이 나서 더블이 돼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매도를 해서 뭐 직투를 하거나 뭐 그죠? 환전을 해서 이제 직투를 하거나 뭐 이래도 된다. 어떨 때 10%의 환차익을 얻는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이제 10% 환차익 얻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한 5에서 7% 정도면은 뭐 무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10%까지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는 뭐 1,100원, 110원에서 뭐 1,200, 뭐 20원 딱 요 안에서 이렇게 뭐 이때 해지 사서 뭐 요때 그 1,110원일 때 언해지에서 그 다음에 1,122원이면 또 해지로 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면 여기서 이게 10%거든요. 요런 이제 10%의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수익이 더블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 고환율 전략을 쓰면 그래도 남는다. 그죠? 1, 2%라도 남을 수 있다. 뭐 정말 이렇게 더블이 되는 경우는 뭔가요? 우리가 연 10%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7년이 걸립니다. 더블이 되는 게. 그러니까 만일 7년 정도 이렇게 고환율 전략 막 환율이 안 내려와요. 근데 7년째 이제 거의 이제 만일 그 S&P가 10%씩 연 10%씩 수익률이 돼서 더블이 됐다. 그래도 정확히 이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에서 스위칭이 된다고 하면 10%의 스위칭이 된다고 하면 매도 후 매수를 해도 괜찮다. 본전 정도 된다. 그죠? 7년 만에. 근데 이런 그 환율의 변동이 글쎄요, 뭐 한 3, 4년 정도면은 한 번 정도 오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런 데서 2번 정도 하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소득세를 내도 고환율 전략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1996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IMF가 이제 그 97년이 이제 요 정도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요 그 연두색 이게 이제 일본 엔화예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달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이제 지금 달러가 지금 강세가 되니까 엔화 이거 파란색 달러는 올라가면 강세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강세. 그리고 엔화는 올라가면 약세. 그죠? 그래서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길게 보면 엔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 그 다음에 그죠? 요때가 지금 2012년이 유로발 이익이죠. 그래서 요때는 유로가 엄청 약세였습니다. 엄청 약세기 때문에 이때 보면은 이제 그 엔화가 이제 엄청 강세로 가면서 달러도 약세가 되네요. 달러가 약세, 엔화만 엄청 강세. 요 점을 2012년 기준으로 해서 또 전반적으로 보면 엔화가 약세가 쭉 지속되고 있죠. 이게 뭐 아베노믹스 계속 이제 돈을 풀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제 요 지점입니다. 엔화가 상당히 지금 높아요. 근데 상당히 높은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요 닷컴버블 바로 그죠? 이제 요 영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뭐 역대 최고는 아니에요. 지금 엔화의 약세가. 달러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달러도 보면 지금 요 영역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봐도 지금 달러가 높은 것 같지만 지금 닷컴버블 요때 지금 달러가 상당히 높았어요. 제가 아직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엔화는 닷컴버블 요 영역까지는 지금 뭐 도달한 것 같아요. 엔화 약세가. 근데 이제 그 동아시아 금융위기 온 요때까지는 아직 약세는 조금 아직 안 왔고요. 달러도 마찬가지로 닷컴버블까지의 그 되게 강한 달러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도 상당히 지금
12년 이후에, 그죠? 상당히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이거는 원화입니다. 요거는 이제 원 달러, 원이랑 달러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 그래서 환율을 보시면 이것도 뭐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원화가 여기서 좀 제가 특이하게 본 거는, 자, 2010년부터 지금 요거 2008년, 요거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건 IMF죠. 1997년. 그러니까 요때 빼고는 원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요 2010년 이후는 상당히 안정적인 박스권이라고도 좀 보여요. 의외로. 지금 달러는 그래도 이제 서서히 올라간다고 좀 보이긴 해요. 달러는 서서히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원화는 어떻게 보면 낮고요. 그리고 제가 이 퍼센트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쪽에 이제 퍼센트를 계산을 해봤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원화가 이렇게 한 번씩, 이거는 이렇게 뭐 공격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너무 그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그 약세가 너무 강하게 한 번씩 맞는 게 조금 문제긴 한데, 근데 지금 그 2000년도,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지금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는 변동폭이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볼까요? 예, 요건 이제 세 개가 다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원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엔화, 그 다음에 요게 달러. 그럼 뭐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변동폭이 뭐 요 지금 2010년도에서는 원화가 되게 좀 안정적입니다. 엔화가 지금 변동폭이 상당히 커요. 예, 여기서 엔화가 상당히 크고, 지금 달러도 지금 뭐 달러랑 원화는 좀 비슷한 변동폭이긴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달러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박스권인 그 원화에 비해서는 그래도 서서히 지금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쭉 내려온 모습, 약세. 그럴 때 이제 원화 강세 한번 확 몰아쳤죠. 이 닷컴 버블 요 초반에는 닷컴 버블 지나고 나서는 이제 원화가 좀 강세로 지금 가고, 달러는 약세로 좀 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엔화가 정말 그 어떤 그 박스권에서 벗어났는지 안 났는지를 지금 볼 수가 있죠. 근데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화가 지금 뭐 이렇게 그 변동폭은 상당히 크지만, 그래도 지금 그 영역 안에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엔화가 강세대가 되는 부분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이 일본 직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방법,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이제 일본 그 S&P나 일본에서 이렇게 그 S&P 500을 사는 거는 뭐 수수료적인 이점도 있을 수 있고, 그 원화와 달러와 엔화를 골고루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엔화가 갑자기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본 경제가 만일 그 약화가 되게 심화가 되면, 이 지금 일본 직투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거를 검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이제 뭐 지금 그 국내 투자된 거 고환율 전략을 일찍부터 썼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적금을 탔는데 그걸 또 집어넣는 바람에 지금 원화 자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이제 그 달러 자산을 이제 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 일본 직투를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